해병대하고 영국 특수부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영국 부대가 이기지. 여기 한 런던의 호프집에서 영국인들이,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모두가 한국 군인이 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영국 군인 가스파르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인 가스파르입니다. 저의 할아버지인 노아 할아버지가 군대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는 영국 엘리트 부대인 코만도 부대의 특별한 군인 그룹의 일원이었죠. 이름이 참 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할아버지처럼 강인하고 용감한 부대였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절친한 친구 올리버 할아버지와 함께 베트남 전쟁에서 싸웠어요. 두 분은 형제 같았고 아무리 무서운 상황이라도 서로를 챙겼죠. 전 두 분이 함께한 모든 모험 이야기를 듣느라 몇 시간이고 앉아있을 수 있었어요. 베트남 파병 당시 노아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눈은 반짝이고 목소리엔 흥분이 가득했어요. 군인들 사이의 돈독한 우정과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쳤던 얘기를 해주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그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군대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유명한 군인들과 역사상 큰 전투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죠. 심지어 할아버지와 그 친구들처럼 강해지려고 운동도 더 열심히 했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강하고 질긴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노아 할아버지와 올리버 할아버지처럼 커다란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저 자신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었죠. 그래서 18살이 되자마자 영국 특공대라는 특별부대 코만도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가 속했던 그룹과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거죠. 특공대에 들어가는 건 절대 쉽지 않았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했죠. 훈련을 받는 동안 노아 할아버지와 올리버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두 분도 같은 힘든 도전을 겪었을 거라 상상하면서 정말 힘들 때 서로 도왔을 모습을 그려봤죠. 마치 두 분이 시작한 특별한 임무를 제가 이어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꿈에서만 그리던 곳, 바로 한국으로 향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노아 할아버지와 올리버 할아버지는 한국 군인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제 저도 직접 그들의 나라를 보게 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한국 군인들이 그렇게 용맹한 줄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올리버 할아버지가 방문할 때 가장 좋았던 건 한국 해병대에 대해 들려주는 거였어요. 올리버 할아버지는 그들을 이야기했었을 때 마치 그들이 슈퍼히어로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평생 만난 군인 중 가장 강하고 용감하며 충성스러운 부대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할 정도로 해병대는 용맹하고 잘 싸우기로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올리버 할아버지는 길고 힘든 훈련에 대해 그리고 나라와 동료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어른이 되면 저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었죠. 전 앉아서 올리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직접 방문해 청룡부대를 만나는 상상을 했어요. 그들과 훈련하고 배우고 어쩌면 전우가 되는 상상 말이에요. 큰 꿈이란 걸 알면서도 한국에 가보길 바라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와 올리버 할아버지가 그토록 존경하는 멋진 군인들이 있는 나라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저는 영국 코만도 부대에서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어요. 매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최고의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다 2023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쌍용 훈련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의 특별 군사 훈련에 참가하도록 선발된 거예요.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드디어 한국을 보고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청룡 해병대원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너무 신이 났죠. 짐을 싸면서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영원히 잊지 못할 모험을 시작할 것만 같았어요. 오랫동안 꿈꿔온 곳으로 가서 세계 최고의 군인들에게 배울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힘들 것이란 건 알았지만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노아 할아버지와 올리버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그분들 이야기 속 군인들처럼 용감하고 강인해질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설렘 반 긴장감 반인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청룡 해병들의 땅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일들이 너무 궁금했답니다. 한국 포항에 내렸을 때 한꺼번에 여러 감정이 밀려왔어요. 흥분되고 긴장되고 주변의 모든 것에 놀라웠죠. 쌍용 훈련이 열릴 군사기지로 향하면서 자부심과 설렘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저 자신뿐 아니라 조국과 고향의 전우들을 대표해 이곳에 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사실 조금 긴장되고 외로웠어요. 낯선 나라에 오게 돼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군인들과 훈련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청룡 부대원들은 첫날부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청룡 해병대의 놀라운 실력에 매일 감탄했죠. 체력, 전술, 팀워크 모든 면에서 최고였어요. 처음에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앞서 있는 모습에 조금 주눅 들기도 했지만 그들은 절대 저를 뒤처지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특히 저와 짝이 된 김중사님은 언제나 옆에서 도와주셨죠.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훈련 중 힘들어 넘어질 때면 김중사가 제일 먼저 달려와 일으켜 세워주셨죠. 넌 할 수 있어, 가스파르. 우리는 한 팀이야. 라는 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훈련이 점점 더 힘들어질수록 저는 김중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청룡 부대원들에게서도 큰 힘을 얻었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격렬한 훈련에도 그들은 결코 지쳐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서로를 더 격려하고 밀어주었어요. 그런 모습에 절로 힘이 나서 저도 더 집중할 수 있었죠. 훈련장 밖에서도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틈날 때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 노력했죠. 청룡 해병대원들도 기꺼이 가르쳐 주었고 영어로 대화하려 애쓰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농담도 주고받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훈련이 끝나고 모두 함께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나서 술도 한 잔을 하곤 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힘든 훈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죠. 무엇보다 저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전우애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는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땀 흘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관계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잠시 개인 시간이 생겼는데 서울을 잠깐 둘러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태원이었어요. 활기차고 밝은 불빛,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죠. 거리를 걸으며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에 놀랐어요. 도처에 반짝이는 간판들, 매 문마다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했죠. 하지만 이태원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며칠간 서울과 그 너머를 탐험했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강남이라는 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현대적인지 깜짝 놀랐어요. 햇빛에 빛나는 높은 마천루들, 거리를 가득 메운 고급 상점과 레스토랑들이 있었죠. 군대의 딱딱한 분위기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지만 그 차이를 보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매끄럽고 쉽게 돌아가는지였어요. 어디를 가든 초고속 인터넷부터 엄청나게 빠르고 와이파이도 어디서든 빵빵하게 터졌고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배달 서비스까지 모든 게 신속하게 이뤄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나라가 발전과 혁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줬고 그걸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제가 겪은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올리버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싶은 의무감과 소망을 안고 군인으로서 이 나라에 왔던 겁니다.
하지만 배우고 경험한 것들로 영원히 변화한 사람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마침내 노아 할아버지와 올리버 할아버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가 왔을 때 두 분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기쁨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본 놀라운 기술, 맛본 맛있는 음식,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묘사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셨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제 여정이 두 분에게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감동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노아 할아버지에게는 손자의 눈을 통해 군 시절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죠. 올리버 할아버지에게는 그가 들려준 이야기와 함께 만든 전설이 생생하고 의미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거였고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영원히 간직할 경험이라는 걸 알았어요. 군인 신분상 훈련으로 갔지만 문화, 전통, 발전의 힘을 깊이 이해하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든 한국의 일부를 제 마음속에 간직할 거란 걸 알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노아 할아버지와 올리버 할아버지에게 모험담을 전부 들려주고 싶어 견딜 수 없었어요. 두 분은 저를 보러 오셔서 청룡 해병대의 땅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모든 디테일을 듣고 싶어 하셨죠. 함께 앉아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포항까지의 긴 비행과 내리면서 느꼈던 긴장감과 설렘에 대해 말씀드렸죠. 인상적인 함정, 항공기, 상륙 장갑차로 가득한 거대한 군사기지를 묘사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듯 장면을 설명하자 두 분의 눈이 반짝였고 제 곁에서 함께 상상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었죠. 한국 군인들, 특히 전설의 청룡이 얼마나 환영해주고 친절했는지 이야기했어요. 함께 겪은 혹독한 훈련과 숙련된 전사들 곁에서 일하며 배운 점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노아 할아버지와 올리버 할아버지는 제가 맞닥뜨린 도전과 전우들과 맺은 유대감을 자랑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군 경험만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 자체에 대해서도 꼭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화려한 간판, 활기찬 음악, 군침 도는 길거리 음식으로 가득한 이태원의 붐비는 거리를 묘사했죠. 높이 솟은 마천루와 고급스러운 상점이 있는 강남의 현대적인 모습에 놀랐던 것도 말씀드렸어요. 노아 할아버지와 올리버 할아버지는 열심히 듣고 질문도 하고 군 시절 추억도 나누셨어요. 마치 우리 모두 시간을 거슬러 함께 모험을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았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점을 말씀드렸어요. 고대 전통과 최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 일상생활의 놀라운 효율성,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 말이에요. 제가 한국 군인들 사이에서 목격한 강한 의무감과 전우애에 대해 이야기하자 노아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올리버 할아버지와 함께 복무하며 맺은 끈끈한 유대감이 떠오르셨나 봐요. 올리버 할아버지 역시 제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청룡 해병대를 늘 높이 평가해왔고 제가 직접 그들과 훈련했다는 이야기는 미소를 짓게 만들었죠. 제 여정이 그간 들려준 모든 이야기를 입증해준 셈이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경험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어요. 할아버지와 친구의 발자취를 따라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고자 했죠. 하지만 그 이상을 얻었어요. 다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새로운 목적의식, 그리고 평생 간직할 추억들 말이에요. 노아 할아버지와 올리버 할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이해하셨죠. 군 복무를 통해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으셨고 그것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셨거든요. 대화가 끝날 무렵 노아 할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눈을 마주치셨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가득 담겨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유산을 이어받았어. 올리버 할아버지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우리를 자랑스럽게 했어. 진정한 군인이자 친구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었구나. 두 분의 말씀에 전에 없이 강한 자부심과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두 분의 유산을 기리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자신만의 유산도 만들어냈던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여정을 되돌아보며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과 맺은 유대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와도 저를 이끌어줄 거예요. 그리고 영감과 힘이 필요할 때마다 청룡 해병대와 함께한 시간을 되새길 수 있겠죠. 제 친구이자 전우가 된 전설의 전사들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밤까지 노아 할아버지, 올리버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을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용기와 의무, 그리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의 정신이죠. 남은 인생 동안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밤이 깊어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미래에 대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 앞으로 다가올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죠. 가족의 사랑과 지지, 얻은 기술과 지식, 청룡과 함께한 추억이 있으니 무적이 된 기분이었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됐죠. 노아 할아버지와 올리버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밝은 약속과 모험으로 가득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제 여정이 멀리 남아있음을 알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꿈을 실현했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소명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군인이자 친구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자랑스러운 유산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눈을 감고 잠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길 간절히 기다리면서요. 뭐야 알 수 없는 말을 하지 마.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한국은 드라마에 나오는 것과 완전 다르잖아. 이런 나라였다니 실망이야. 이탈리아에서 살던 외국인이 한국에 빠지게 되어서 한국에서 몇 달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드라마에서 나온 것과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특별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과연 이 이탈리아 여성은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이탈리아인 마티나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사는 마티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 멋진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는 제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몇 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수없이 보고 K-팝 음악을 들었는데 이제야 실제로 이곳에 왔으니까요. 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었고 높은 유리창과 반짝이는 바닥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아직 읽을 수 없는 한글로 된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캐러셀에서 가방을 찾은 후 세관을 통과하고 입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국장은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가족이나 친구의 픽업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훑어보며 저를 만나 새 오피스텔로 가는데 도움을 주기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제 이름이 큰 글씨로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젊은 한국인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 눈과 머리카락을 가진 꽤 잘생긴 남자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친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수줍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마르티나라고 해요. 제가 기초적인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몇 가지 문장을 익혔지만 막상 말을 하려니 여전히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마르티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약간의 억양만 섞인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태양입니다. 오늘 적응하는 걸 도와드릴 거예요. 태양은 제 여행 가방을 손쉽게 들어주며 주차장으로 함께 가자고 손짓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저는 경외감으로 사방을 둘러보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공항은 높은 천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미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습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8월의 끈적끈적한 여름날이었습니다. 공항 단지를 둘러싼 번잡한 거리와 고속도로에는 자동차와 버스가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태양은 저를 깨끗한 흰색 밴으로 안내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자 고기를 구운 것 같은 고소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밴 안에는 장거리 여행 후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는 긴 비행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자 배가 꼬르륵거렸습니다. 배고프세요, 마르티나? 태양은 벤에 시동을 걸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김밥과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걸 먹어요. 그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이 가득 담긴 용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열심히 열어보니 김에 싸서 한 입 크기로 잘라놓은 김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찹쌀 도너츠도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인다. 저는 이미 김밥 롤을 먹어치우며 외쳤습니다. 당근과 시금치로 살짝 단맛을 낸 밥에 중독성 있는 한 입 크기로 한 개씩 집어 먹었습니다.
찹쌀 도너츠는 겉은 고소하고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정말 부드럽고 풍미가 좋았어요. 요즘 이탈리아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 김밥이 대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채식을 좋아하는 저로서도 정말 건강식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제 열정에 태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세계 최고예요. 그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저는 그냥 앉아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지나가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대한 오피스텔 타워가 끝없이 뻗어 있는 듯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상점과 식당이 늘어서 있었고 간판은 밝은 네온사인과 한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고즈넉한 마을과 시골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활기가 넘쳐서 짜릿할 정도로 활기찼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서울을 떠올렸을 때 제가 꿈꿔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죠. 30분 정도 차를 타고 달리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관악이라는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건물 1층에는 상점, 레스토랑, 노점상, 재래시장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새로운 색과 냄새, 소리를 모두 받아들이느라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나이 지긋한 여성이 길가의 작은 의자에 앉아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무언가를 굽고 있었습니다. 멋진 패션을 입은 젊은이들이 붐비는 인도를 따라 걸으며 헤드폰과 휴대폰에서 음악이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활기차고 혼란스러웠으며 제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질적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태양은 한 자그마한 오피스텔로 차를 몰고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고 그는 그 탄탄한 팔로 제 여행 가방을 다시 힘겹게 잡았습니다. 양쪽에 문이 줄지어 있는 복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양은 저를 반쯤 내려가 있는 문으로 안내했고 열쇠를 이용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제 새 집이었어요. 오피스텔 자체는 거대한 건물 규모에 비해 생각보다 작았지만 효율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오픈형 주방과 거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고 큰 창문으로 동네를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옷장이 있는 넓은 침실과 심플한 욕실도 있었습니다. 소박하고 작은 집이었지만 저에게는 완벽했고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밖에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활기찬 서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 적응했는지 확인한 후 태양은 다음 직장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며칠 동안 적응하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새 오피스텔에서의 첫 며칠은 흥분과 혼란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사람, 자동차,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가는 바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자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과는 모든 것이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노점상에서 풍기는 냄새는 고소한 구운 고기, 매콤한 소스, 알싸한 발효 향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상인들은 큰 목소리로 맛있는 음식을 호객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제잘거림, 지나가는 사람들의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등 거리를 가득 채우는 소리의 교향곡에 이 모든 것이 더해져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동네를 둘러보기 위해 밖으로 나섰을 때 저는 바로 압도당했습니다. 인도는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점가에는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직 읽을 수 없는 한글로 된 화려한 간판이 번쩍거렸습니다. 상인들은 작은 천막과 테이블을 설치해 매콤한 고추장 소스에 찍어 먹는 떡볶이, 시럽이 뚝뚝 떨어지는 따끈한 꼬치, 통통한 딸기가 가득 담긴 파란색 플라스틱 소쿠리와 온갖 간식과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더욱 어지러웠는데 특이한 머리띠를 하고 화려한 색상의 의상을 입은 10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옷차림에 평범한 운동화를 신은 채로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세련된 디자이너 의상을 입고 지나가는 제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움에 뺨이 달아오르고 갑자기 활기찬 분위기가 설렘보다는 두려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통 한식을 맛보기 위해 몇 군데의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과 저희 미숙한 한국어 실력으로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양꼬치 냄새가 나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작은 식당에서 플라스틱 메뉴판의 그림을 가리키며 주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이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빠르게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저에게 나가라고 격앙된 손짓을 하는 그녀의 모습에 다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곳은 저처럼 어리숙한 외국인에게 익숙한 곳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신 패션을 뽐내는 학생들로 가득 찬 트렌디한 디저트 카페에 들어가 빙수 그릇을 파고들었습니다. 카운터에 주문하러 올라갔더니 한 점원이 억양이 심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뭘 원하세요? 그녀는 지루한 어조로 물으며 회의적인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았습니다. 팥빙수 하나 주세요.
저는 진열장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뭐가 들어있어요? 빙수를 모르세요? 그녀는 제가 크게 화를 냈다는 듯이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빙수에 달콤한 토핑을 얹은 디저트 같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딱 좋겠네요. 점원은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고 제 계산을 받고 빙수, 시럽이 묻은 팥, 기타 정체불명의 물건 몇 가지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와 수준 이하의 디저트를 저울질하며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따뜻한 환대는 어디로 간 걸까요? 가게 주인들은 저처럼 당황한 외국인에게 인내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큰 문화적 오류를 저지른 것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오피스텔 자체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벽이 얇아 주변 세대에서 나는 시끄러운 드라마 소리, 캐비닛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 등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밤이 되면 무슨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정말 제가 듣던 한국이 맞는가 싶었어요. 제가 살던 이탈리아 시골에 있는 어린 시절 집의 평화로운 고요함이 그리웠습니다. 점점 더 향수를 느끼며 뒤척이다 보니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환상적인 한국의 모습만 보고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 온 것이 큰 실수였던 걸까요? 이상막한 현대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낯선 집밥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고향의 친숙한 어머니 부엌 냄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이탈리아에서 몇 가지 식재료를 가져와서 저만의 편안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유난히 힘들었던 어느 날 아침,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저는 수프와 갓 구운 빵, 매콤한 소프레사타 살라미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늘과 육수, 익힌 고기 냄새가 오피스텔 안을 가득 채우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고 향수병이 완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복도에서 환한 목소리가 들리자 현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문 앞에서 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문을 열었고 옆집에 사는 구부정한 어떤 할머니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누구야? 빨리 가라고. 할머니는 내 얼굴에 뾰족한 손가락을 흔들며 소리쳤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녀가 내게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갑자기 뒤돌아서서 저를 향해 가끔 고개를 흔들며 숨을 헐떡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화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안이 되는 식사를 하고 앉아있을 때 제 눈에는 지독한 외로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환상의 고향이어야 할 이 거대하고 분주한 도시에서 나는 너무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경험하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쯤 찾아올까? 아니면 나의 모든 코리안 드림은 현실과 결코 일치할 수 없는 순진한 환상에 불과했던 걸까? 한국에 도착한 초기의 설렘을 대신해 서서히 밀려오는 실망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한국이 이렇게 불친절하고 고립된 곳이라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울에 대한 외로움과 좌절감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무리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도 저는 점점 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어 장벽은 장복이나 심부름 같은 간단한 일조차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물건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랐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생필품을 사러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작은 가게는 낯선 과자, 음료수, 생활용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곳곳에 간판과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모두 해독할 수 없는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중하게 의사소통을 시도하며 저는 초록색 병 하나를 들어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게 뭐죠? 카운터에서 일하던 중년 여성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소주를 몰라?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술이잖아, 바보야.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면서 다시 웃더군요. 뭘 더 물어봐야 할지 몰라 술병을 내려놓고 발걸음을 옮기던 제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녀에게 그렇게 바보처럼 보였나요? 잘 모르고 열심히 공부한 저의 노력이 정말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우습게 보였을까요? 저는 빈손으로 낙담한 채 가게를 나왔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와서도 새로운 이웃들과는 긴장되고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웃을 존중하고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든 옆집 할머니는 제가 집을 드나들 때마다 화를 내며 공용벽을 쿵쾅거리거나 이상한 한국말로 욕설을 퍼붓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세탁기를 돌리거나 신발을 신고 삐걱거리는 바닥을 걷거나 숨을 너무 크게 쉬는 등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격적 모욕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적대적인 눈빛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복도로 나가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가 더 이상 바깥의 혼란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지지 않자 저는 사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새 직장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문화적 혼란과 향수병의 또 다른 원인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순진하게도 이탈리아에 있을 때처럼 재미있는 교육용 게임과 흥미로운 수업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벽에 화려한 포스터와 동기부여 문구, 학생들이 그린 그림으로 삭막한 교실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활기찬 단어 스크램블 활동을 꺼내서 아이들을 팀으로 나누어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 몇 분 만에 흥분된 수다와 움직임은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팀의 편지를 훔치고 심지어는 방에 조각을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예에 바르고 근면하고 얌전한 아이들의 행동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질서를 바로잡고 규칙을 적용하려고 해도 아이들은 무시하거나 계속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제가 훈육하려는 시도를 무시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고국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화장실로 도망치면서 저는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무능하고 무능해서 간단한 수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걸까? 고향에서는 학생들이 항상 저를 존중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넘쳤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이 저나 제가 가르치려는 교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동료 교사들은 제 멘붕의 동정심보다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저를 따로 불러 한국 청소년들이 직면한 치열한 경쟁 문화와 엄청난 압박감에 대해 직설적인 용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혼란스러웠던 한 수업 시간이 끝난 후 까칠한 장 선생님은 저에게 항상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약점도 보고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선생님이 부드럽게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좀 더 가벼운 창작 활동을 해보는 것도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분의 조언을 받아들여 저는 수업의 게임, 만들기 활동, 자유독서 시간을 더 많이 도입하고 행동에 대한 확고한 규칙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교실 환경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많은 창의적 자유가 주어지자 실제로 영어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였다면 학원 밖에서의 제 개인 생활은 서울에 대한 낭만적인 비전에 비해 여전히 크게 실망스럽고 낙담스러웠습니다. 유일한 안식처는 퇴근 후 좁은 골목과 구불구불한 동네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낯선 언어와 광경, 소리, 냄새에 흠뻑 젖는 것이었습니다. 빵집, 이발소, 구멍가게를 광고하는 간판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분위기를 흡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튀김, 매연, 노점상 카트에서 나오는 익어가는 과일 냄새 등 공기 중에 짙게 배어있는 냄새는 모두 집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거칠게 스타일링한 머리와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PC방 출입구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무더운 여름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대화가 스쳐 지나갔고 항상 너무 빨라서 한두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활기차고 혼란스러우며 압도적인 감각의 과부하로 인해 아늑한 유럽에서 자란 저를 더욱 표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내심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가지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기 위해 화려한 K-드라마가 도시의 거리와 뒷골목을 생생한 스토리텔링으로 담아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아쉬운 저녁 산책을 하던 중 한국에 온 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행동 하나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좁은 오피스텔 타워 사이에 또 다른 비좁은 골목길을 내려가는데 위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두 명의 여자아이가 5층 위 열린 창문에 앉아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여운 잠옷을 맞춰 입고 창틀에 발을 올려놓고 세상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쾌한 노래를 합창하고 있었습니다. 감미로운 고음의 사춘기의 감성이 살짝 가미되어 흔들렸습니다. 사춘기의 정점으로 성숙해가는 순수함의 결정체 같은 목소리였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단순한 장면은 자기 연민과 낯선 땅에서 느끼는 불안의 급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압도적인 문화적 이질감의 이면에는 인간의 공통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아이일 뿐이며 멜로디와 동행의 소박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나 제 환멸을 초월한 무언가 말이죠. 저는 재활용품 더미와 매미 울음소리에 둘러싸인 골목길에 멈춰서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단 몇 분의 평온함과 연결에 취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노래를 멈추고 자신의 목소리가 저에게 준 정서적 안식을 깨닫지 못한 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면에 중요한 무언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 관찰하고 계속 배우고 한국인의 삶에서 울림이 있는 아름다움을 더 열심히 찾아야겠다는 의지가 다시 살아났죠. 그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환상적인 버전을 너무 전적으로 믿었던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활기차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한국은 깔끔하게 포장된 한국 드라마가 묘사하는 것처럼 단순화될 수 없는 곳이었죠. 제가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면 얕은 묘사를 넘어 훨씬 더 진정한 깊이와 뉘앙스를 탐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순진한 장밋빛 환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환멸에 낙담하고 심지어 쇠약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떨쳐버리고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변장된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드라마가 한국 외국인 생활의 혹독한 현실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체념하면서도 좀 더 진정성 있게 몰입하면 애초에 이 끝없이 매혹적인 문화에 이끌린 이유가 드러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앞으로 몇 주 동안 저는 새로운 활력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어 앱을 다운로드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의사소통의 장벽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할머니들을 불신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도전하는 동시에 내면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속 다듬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캘리그라피, 스토리텔링, 체험 활동 등을 포함시켰죠. 느리지만 확실하게 저는 처음의 저항과 문화적 충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해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인내와 지칠 줄 모르는 끈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중 아이의 환한 미소, 귤을 내 손에 쥐어주며 고개를 끄덕이는 아줌마, 향상된 제 언어 실력에 감탄하는 할아버지의 손바닥 등 작은 인간적 돌파구 하나하나가 저를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표면 아래 진짜 서울을 발견하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생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영어 학원에서 한국인 동료와 마침내 인연을 맺었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인 선생님들과 교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던 중 대학 공부를 마치고 얼마 전 학원에 입사한 발랄한 젊은 여성 성희를 만났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소탈한 태도를 가진 성희는 순식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성희는 처음부터 다른 한국인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저를 사교적으로 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초대하거나 주말 계획을 묻거나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는 등 성희는 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성희의 소탈한 친근함이 놀라울 정도로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토록 부족했던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환대와 친절함이었을까요? 다행히도 성희 씨의 영어 어휘력이 꽤 수준급이어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희에게 제가 처음 한국에 끌렸던 드라마와 영화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깊은 애정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럼 한국에 대해 굉장히 낭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군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제 팔을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의 현실은 드라마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제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고 동시에 저희 순진함을 그렇게 부드럽고 사실적으로 지적해준 것에 안도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많은 드라마를 보면서 꽤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했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적응이 좀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향수병, 외로움, 가는 곳마다 낯설고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 등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 따뜻하고 수용적인 청중에게 병 속에 갇혀있던 불안과 취약성을 쏟아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으로 조롱받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성희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성희는 저를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거 정말 미안해요. 마르티나. 하지만 당신의 경험이 서울이나 한국 문화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신림 지역은 매우 독특한 지역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전통과 환대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죠. 성희는 이어서 신림이 최근 몇 년 동안 저렴한 집값과 차이나타운형 자원에 대한 쉬운 접근성 덕분에 중국에서 온 새로운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인구와 소규모 사업체의 상당수가 한국 규범을 고수하기보다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이상하고 어눌한 한국말을 하고 생김새도 좀 특이했거든요. 제가 이상한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을 대표하지도
서울의 진정한 문화도 아닌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물론 저에 대한 사람들의 무뚝뚝함과 인내심 부족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립된 커뮤니티의 무식한 침입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름다운 풍습과 한국인으로서의 따뜻한 정이 빛나는 멋진 지역이 정말 많아요. 성희 씨는 이제야 깨달은 제 얼굴을 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서초, 여의도, 성북 등 소중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동네를 설명했습니다. 저희 동네로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동네는 경기도 외곽 쪽에 있는데요. 라고 그녀는 열정으로 반짝이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은 한옥에서 50년 넘게 살고 계세요. 재래, 음식, 고즈넉한 공원과 풍경 등 제가 알고 사랑하는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성희 씨가 묘사하는 감사와 새로운 열망에 압도당할 뻔했습니다. 성희 씨는 신림 지역이 제 인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물들인 이유를 이해하는 듯했지만 제 실망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그토록 기대하던 한국의 진짜 멋진 모습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성희와의 우정은 점점 더 활기차고 든든한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관습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각계각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성희는 편안한 웃음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재능을 바탕으로 한옥집 중앙 마당에서 사촌, 고모, 조부모와 함께 작은 마루에 둘러앉아 명절 차례를 지내는 등 화기애애한 대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풍부한 설명에서 찌개와 고기 구이의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같네요. 나는 벌써부터 시끌벅적한 즐거움과 화려한 색채를 상상하며 외쳤다. 단팥 앙금을 넣은 찹쌀떡을 먹으며 앉아있던 성희 씨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라마만 보고 믿는 건 멍청한 거라고. 저는 그녀에게서 대중문화 묘사에서 결코 전달할 수 없었던 한국의 예절, 정신, 음식 및 기타 관습에 대한 매혹적인 뉘앙스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을 공경하고 이름 대신 존칭으로 부르는 뿌리 깊은 전통은 성희가 20대가 되어서도 깍듯이 예의를 지켰습니다. 주변이 고층 오피스텔화 쇼핑 플라자가 뒤섞인 동네로 변해가는 와중에도 가족의 단합과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외곽 쪽에 중앙 마당이 있는 안쪽을 향한 직사각형으로 독창적으로 설계된 한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정말 좋았습니다. 마당은 우리 집의 심장과도 같아요. 라고 그녀는 애정을 담아 설명합니다. 서울이 현대화되는 동안에도 조상들의 삶을 기리고 명절에도 많이 모이면서 우리는 전통을 지켜가고 있어요. 세대를 뛰어넘는 살아있는 연결고리인 셈이죠. 성희 씨의 생동감 넘치는 스토리텔링 속에서 저는 무성한 녹음이 우거진 고요한 오아시스, 나무 기둥과 기와지붕, 돌담이 늘어선 안뜰 정원의 선율 같은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기 전에는 한국의 깊이와 역사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K-팝과 드라마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한국 문화의 피상적이고 화려한 면만을 긁어모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성희 선생님의 안내를 통해 저는 이제야 한국의 지속적인 영혼을 형성하는 진정성 있고 경건한 전통, 즉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훨씬 뛰어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질문에 성희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준 후 다가오는 초가을 한가위 축제에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기대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때 한번 놀러와요. 그럼 정말 좋죠. 저는 성희 씨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감에 부풀어 점점 더 설레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초석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 드라마가 제공하지 못했던 한국인의 삶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꿈꿔왔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희와 같이 자신의 유산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새 친구의 눈을 통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날짜가 다가오자 성희는 제가 무심한 관광객처럼 실수하지 않고 정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요 축제 전통과 에티켓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야외용 신발 벗기, 인사로 큰절하기, 세대 간 공동 활동으로 함께 음식 준비하기 등이 그것입니다. 성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에요. 처음엔 낯설고 외국인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가족에 대한 따뜻함과 정신적 중요성, 새로움, 조상에 대한 감사 표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너무 자주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대중문화적 기대를 투사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모든 관습과 뉘앙스에 감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절대적인 참여와 진정한 몰입에 전념하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상서로운 한가위 축제 주말이 다가오자 몇 달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경이로움이 다시금 저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성희를 알게 된 후 더 깊은 시각과 이해가 바탕이 된 열정이었습니다. 성희의 아버지의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라는 세단을 타고 학원에서 마중 나와 반갑게 맞아주셨고, 우리는 다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번화한 거리로 나섰습니다. 교통체증을 뚫고 달리는 동안 성희는 아버지와 빠른 한국말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직 모든 단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가족적인 친밀감과 대화의 리듬이 음악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신림의 콘크리트 오피스텔 협곡은 깨끗한 연립주택과 울창한 도시 숲으로 가득한 고풍스러운 저층 동네로 바뀌었고, 이제 막가을 색이 물들기 시작했음을 암시했습니다. 거리에는 독립적인 상점, 베이커리, 카페가 줄지어 있었는데, 제가 체념한 듯한 체인점과 네온사인의 음산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현대식 주택 두 채 사이에 자리 잡은 멋진 한옥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성희 씨의 자랑스러운 미소가 저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전통 기와지붕의 우아한 성과 정교한 목조 조각 그리고 H자형 배치의 중심에 있는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마당 정원을 보니 숨이 턱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희 씨가 안으로 들어가기 전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